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물컵 갑질에 이어 욕설 파문에 휩싸여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윤혁 교수 새로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조현민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파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처음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렇죠. SNS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광고 대행사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광고를 찍기로 한 영국의 내용에 대해서 대행사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왔다. 그래서 조현민 전무가 화를 내면서 물컵을 집어 던졌다라고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거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파장이 일었고 이 사실은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후보가 검찰이 고발을 했고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어쩌는지에 관해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경찰은 어제 일단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 조사 그리고 가해자로 이제 지목된 조전무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일단 뭐 내사 단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 3일 전부터요. 그 강서 경찰서에서. 그래서 당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시 대행업체 한 8명 정도 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연 구체적인 피해자가 1명인지 아니면 또 그 다수가 있는지 아직도 이제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8명의 그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고의 조사에 임하겠다. 그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확정하고 나서 이것이 범죄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지금 그 조 전무에 대한 이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자, 피해자 조사 2차 피해가 없도록 좀 조심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유리컵은 위험한 물건이죠. 그리고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조 전무가 던진 물컵 방향에 따라 혐의가 달라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처벌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유리컵은 던지지 않고 유리컵 안에 있는 물을 던졌다. 이것도 어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해서 폭력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 측의 이제 설명은 뭐냐면 물컵을 사람으로 향해 뿌리거나 물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그 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물을 밀쳐갖고 컵이 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람을 향해서 물이 묻혀지게 튀게 됐다라는 건데 만약에 요 해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폭력이라든가 위형력 행사라고 볼려지는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컵을 사람을 향했는지 물이 사람을 향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 과정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현민 전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고 밀쳤다. 이게 대한항공 측 설명과 뭐 비슷한 듯 다른 듯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현민 전무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이제 유리컵을 그 해당 직원에게 던졌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곧바로 이제 그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이제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귀국길에서 그 기자들이 질문한 바에 따르면 바닥에 물을 뿌렸냐는 질문에 밀쳤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밀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위로 어떤 식으로 밀쳤는지도 사실은 또 수사기관에서 보는 그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만약에 정말 강한 물리력 행사, 유형력 행사라고 볼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있었는지 그 사실 여부, 사실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굴에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밀쳤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어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였습니다. 왜 입국장에 있었을까? 이번 갑질 파문이 확산되면서 난데없이 베트남 다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간 건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휴가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보도가 나온 뒤면 예정이 돼 있더라도 이 대한항공의 전무로서 책임진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휴가를 가서는 안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안 가죠. 일반 직장인들도 안 가요. 못 가죠. 못 가죠. 근데 문제는 게다가 지금 이제 SNS를 많이 하는데 저 SNS에 나를 찾지 마.
휴가 갑니다. 그 해시태그 한 거죠? 해시태그라고 해서 예. 본인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써놓으니까 아니 지금 나라는 발칵 뒤집혔는데 대한항공이 발칵 뒤집혔는데 예. 간부가 사건의 당사자가 그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또 비난을 받게 생긴 거죠. 이 또 해시태그로 행복 여행 중이라는 글자까지 붙여서 이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까지도 사고 있는데, 자, 이 조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은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뭐 갑질을 그대로 또 쓰고 있다고 해요. 네, 뭐 국제적인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네. 뉴욕 그 타임스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을 이제 그대로 그 예. 보여주면서 갑질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GAPJIL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네, 한글말을 그대로 예. 이제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예. 지금 그 언니 그 땅콩 여왕이었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동생은 물기얹기 여왕 아니냐. 상당히 조금 비아냥거리는 이런 논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상당히 좀 국제적인 망신이 예.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AFT 그 예. 통신에서도 역시 지금 상당히 한국에서 또 다른 사건이 네. 동생에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천공항, 허브공항으로 굉장히 많은 세계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인데 이게 대체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대한항공장에 대한이라는 것 때문에 워낙 예. 뭐 국적기,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와 결부되는 회사의 이미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갑질을 GAP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영어로 그대로 그 기재를 했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을 좀 낮추는데도 지금 예. 대한항공의 이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욕설 음성 파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파장 커지고 있죠.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 내용인데 일부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막을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막이 없으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고성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 상당히 좀 낯뜨거워질 정도로 조금 예. 너무나 이제 폭언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4분 22초 가량 됩니다. 저도 전 녹음 파일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뭐라고 설명이 붙었냐면요. 조현민 전무가 간부급 직원에게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간부급 직원이라고 한다면 조현민 전무보다는 훨씬 나이가 지긋한 더 어른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저 녹음 파일을 보면 다 반말이고 일부 욕설도 섞여 있거든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이 시작된 그 잔을 집어 던졌다라고 한 그 사건과 예. 조금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시선도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뭐 국적기의 뭐 재벌 3세라고 칭해지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예. 또 이제 많은 그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예. 좀 의문이 됩니다. 자, 이 음성 파일 정확히 조전무의 목소리인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조전무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 이 녹취 파일이 진짜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공개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녹음 시점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 네.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점. 그러니까 예.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런 일들이 일상화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 본인은 이것만으로는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시점이 파악되게 되면 네. 누가 제보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임원들은 이것을 색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출하려 할 것이다. 시점만은 예. 이제 밝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점과 예. 또 그 조직 문화가 이와 같은 제보를 꼭 네. 찾아서 응징하려고 하는 예. 것이라고 하는 함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현재까지 상황이 맞다면 뭐 그렇죠.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는 건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조전무의 욕설이나 갑질이 심했다는 증언, 양 변호사님 잇따르고 있어요? 좀
전하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처럼 나이가 좀 있는 분들, 특히 협력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장급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거의 당신 몇 살이야? 나 29인데 뭐 당신 40 넘었지? 뭐 50도 넘었나? 억울하면 뭐 일 잘하지 그랬어. 내지는 뭐 내가 이 당신에게 뭐 이런 말 하는 게 억울하면 금수로 태어나지 그랬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광고를 굉장히 큰 액수를 줄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광고 회사에서는 아예 대한항공 쪽은 우리는 일 안 하겠다라고 나설 정도의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매주 월요일에 이 조 전무가 이 건물에 등장을 하면은 직원들이 모두 긴장을 하고 지금 뭐 EMQ라고 하는데 이 코드명처럼 보입니다. 뭐 조전무의 영문명인 에밀리의 지금 마케팅 여왕의 앞글자까지 땄다고 하는데, 자, 물론 뭐 아직까지 이 내용도 주장일 뿐이고 조전무가 공식 입장을 밝힐 때 이에 대해서도 밝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사과 이메일은 보냈다고는 해요. 근데 이 이메일이 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된다고 해요. 15일 날 저녁에 이제 9시에 직원들한테 이제 직접 이메일을 전송했다라는 것이고요.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어떠한 사회적 비난이나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이제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근데 또 그 이면에는 또 벌써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법률적인 어떤 조언이나 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법적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을 그대로 감수할 의지나 뭐 진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지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뭐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이 폭력에 대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진솔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진정 어린 사과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 전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고생했다고 밝힌 적이 있고, 또 재벌 2세 중에서는 뭐 처음이라고는 하는데 동화책도 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행동과 좀 상반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은 조 전무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청원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관련 청원이 한 100여 건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한 4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대한항공, 코리안에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 이제 언니인 조현아 부사장이 문제를 일으켰어도 이런 비슷한 요구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그때 이제 청와대 청원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청원 시스템이 생기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부터도 요즘처럼 이제 항공사라는 게 많지도 않았던 시절에 그 대한민국 태극기 문양을 상징하는 것이 딱 붙어 있고, 그 영문으로도 비행기 꼬리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나가도 이제 코리안에어 그러면 마치 국적이 있는 항공사처럼 공공기관의 항공사처럼 돼 있고 국가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그리고 다들 생각하는 게 저렇게 나가면 이제 외국의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저 항공기를 볼 때 이제 아까 뉴욕타임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갑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청원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청와대 입장은 어쨌든 민간 기업에서 그동안 상호로 써왔던 건데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입장인데, 그만큼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대한항공에서 알아야겠죠. 알아야 될 텐데요. 그리고 에어에 이 코리안을 쓰는 게 맞냐,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어쩌는지에 관해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경찰은 어제 일단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자 조사, 그리고 가해자로 이제 지목된 조 전무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일단 뭐 내사 단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한 3일 전부터요. 그 강서경찰서에서. 그래서 당시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 그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시 그 대행업체 한 8명 정도 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연 구체적인 피해자가 1명인지 아니면 또 그 다수가 있는지 아직도 이제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8명의 그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참고의 조사에 임하겠다. 그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확정하고 나서 이것이 범죄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지금 그 조 전무에 대한 이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피해자 조사
2차 피해가 없도록 좀 조심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유리컵은 위험한 물건이죠. 그리고 흉기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물컵 갑질에 이어 욕설 파문에 휩싸여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윤혁 교수 새로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조현민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번 파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처음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렇죠. SNS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광고 대행사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광고를 찍기로 한 영국의 내용에 대해서 대행사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왔다. 그래서 조현민 전무가 화를 내면서 물컵을 집어 던졌다라고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거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지금 확인이 돼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파장이 일었고 이 사실은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후보가 검찰이 고발을 했고 그런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이제 유리컵을 그 직원에게 해당 직원에게 던졌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예. 이거는 사실은 곧바로 이제 그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이제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귀국길에서 그 기자들이 질문한 바에 따르면 바닥에 물을 뿌렸냐는 질문에 밀쳤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밀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위로 어떤 식으로 밀쳤는지도 사실은 예. 또 수사기관에서 보는 그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만약에 정말 강한 물리력 행사, 유형력 행사라고 볼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있었는지 그 사실 여부, 사실관계에 더 초점을 네. 맞춰서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굴에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밀쳤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어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였습니다. 왜 입국장에 있었을까? 이번 갑질 파문이 확산되면서 난데없이 베트남 다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간 건지 예. 원래 예정이 돼 있던 휴가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조 전무가 던진 물컵 방향에 따라 혐의가 달라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유리컵을 예.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고 하면 그건 네. 당연히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처벌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유리컵은 던지지 않고 유리컵 안에 있는 물을 던졌다. 이것도 어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해서 폭력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대한항공 측의 이제 설명은 뭐냐면 물컵을 사람으로 향해 뿌리거나 물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그 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물을 밀쳐갖고 컵이 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람을 향해서 물이 묻혀지게 튀게 됐다라는 건데 만약에 요 해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폭력이라든가 위형력 행사라고 볼 여지는 좀 적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컵을 사람을 향했는지 물이 예. 사람을 향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조사 과정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현민 전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고 밀쳤다. 이게 대한항공 측 설명과 뭐 비슷한 듯 다른 듯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조현미 전무 어쨌든 이게 보도가 나온 뒤면 예정이 돼 있더라도 이 대한항공의 전무로서 책임진 그렇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휴가를 가서는 안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안 가죠. 안 일반 가죠. 직장인들도 안 가요. 못 가죠. 예, 못 가죠. 근데 문제는 게다가 네. 지금 이제 SNS를 많이 하는데 저 SNS에 나를 찾지 마. 휴가 갑니다. 그 해시태그 한 거죠? 해시태그라고 해서 예. 본인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써놓으니까 아니 지금 나라는 발칵 뒤집혔는데 대한항공이 발칵 뒤집혔는데 예. 간부가 사건의 당사자가 그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또 비난을 받게 생긴 거죠. 이 또 해시태그로 행복 여행 중이라는 글자까지 붙여서 이 국민들의 공분을 지금까지도 사고 있는데 자, 이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은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뭐 갑질을 그대로 또 쓰고 있다고 해요. 네, 뭐 국제적인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네. 뉴욕 그 타임스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을 이제 그대로 그 보여주면서 갑질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GAPJIL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네, 한글말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서